안녕하십니까. 주식경의 윤정두입니다. 정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번외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6월 만기 동시효과 다 지나갔고요. 그리고 6월 말에 FOMC 회의 불확실성의 해소가 되겠죠. 지표가 좋아서 테이퍼링을 단행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겠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 그 내용이 왜 악재가 되겠습니까? 지난 2013년 5월 테이퍼링 단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시장은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내리 랠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가 그런 위치입니다. 정점을 논할 때가 아니라 바닥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서 그 전초적인 흐름에서 테이퍼링을 단행해 이제 드디어 부양책을 안 써도 되는 거야? 자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 그 내용이에요. 윤정도는 항상 시황 어떻게 말씀드려요? 안 좋아져 있을 때, 불안해할 때, 시장이 아랫방향으로 밀려 내려갈 때, 그럴 때 시황 들고 나서 그냥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죠.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실 그런 자락입니다.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창피스럽게도 마감 동시효과에 삼성전자가 약밥으로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만기일에 대한 롤오버 물량들의 그러한 흐름들이 대량으로 형성이 되면서 살짝 눌리고 끝났죠. 200원 눌렸어요, 사실상. 그 흐름이 색깔을 바꿔놨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은 하방 경기성 뛰어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83조의 시가총액에 얼마요? 순이익이 내년 기준에 46조가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이익 46조, 영업이익은요 전체 2,300개 종목이 200조 예상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62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들이 하이닉스에도 연동이 될 수 있는 위치인데 하이닉스 지금 PER이 7배가 뭡니까? 7배가. 동네 창피해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의 경우에 89억 5천억이라는 이 시가총액이 내년 순이익 예상치 14조를 기준 잡았을 때 지금 7억 2,8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그죠? 20만 원이 되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요? 140조 5천억이 됩니다. 140조 5천억? 145조인가요? 어찌됐건 145조라고 친다면 그러면 14조의 순이익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PER은 10배 수준. 20만 원 가면 10배 수준. 20만 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왜? 올해 순이익 예상치 9조 6천억 대비 14조 원 수준까지 순이익이 이렇게 개선된다는데 아니 포스코가 41만 원대 올라가서 PER이 10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실적 전망치는 이제 바닥에서 쭉 올라왔고 이렇게 횡보죠. 하이닉스는요. 이렇게 우상향이죠. 근데 얘가 왜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동네 창피하게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아우 창피해. 결론적으로 LG화학의 IPO가 물적 분할에 대한 독립 자회사에 대한 IPO가 하반기에 흥행이 성공이 된다면 성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LG화학의 분야에 대한 실적 부분도 더욱더 부각이 될 겁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죠. 현대, 기아. 오늘 다시 기아하고 셀트리온하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얼마 차이 안 나죠. 당연히 기아의 순위가 올라와야 되겠죠. 왜? 실적이 여기도 뒷받침이 되니까. 엔화의 강세에 대한 수혜를 뒷받침하니까.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진보 성향의 기준에 환경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부각이 되니까 자동차 업종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놓고 보시면서 주력주들의 흐름이 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IT, 자동차의 기준을 먼저 잡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수익 종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단기공약주의 기준에서 신풍제약. 오늘 장중에 신풍제약 질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신풍제약 좀 들여다봐 주세요.
말씀드렸죠.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대금만 수반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상승률 상위 3위입니다. 그 기준에 거래대금 기준은 어때요? 거래대금은 최상에 올려요. 오늘 기준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지금 몇 개? 260개 종목이 넘습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60개 종목이 넘는데 굳이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 이 보시면은 23.7%의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신풍제약 한 10% 넘겨놓으면 꼬리 달고 내려오던데 오늘은 계속 가네요. 분봉 보시면 돼요. 한진칼 8만 원 수준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거기에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까지. 유통 물량이 3% 미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HMM이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이 상한 상태인데 일단은 HMM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HMM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HMM의 내용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전략을 구성해 드릴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죠. HMM의 12 전환 물량이 가장 지금은 이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이슈. 그것이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데 호재냐 악재냐 했을 때 일단은 악재로서의 작용은 지금 눌림목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나와도 이거는 호재가 됩니다. 왜? 불확실성에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능성은 그냥 행사하는 쪽에 가장 무게감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조기 상환. 그 말이 좀 안 돼요. 조기 상환은 난리 나는 거지. 이제 폭등이지, 폭등. 네? 왜냐면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겠다. 그냥 빚만 갚아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배임의 흐름을 물을 수 있느냐 했을 때 배임의 흐름에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예외 조항이 있다.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요. 시장에서 지금 포스코나 현대글로비스, 현대중공업그룹 이런 쪽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 시비를 일부 넘기는 거. 근데 그쪽은 특혜 시비가 걸리죠 또. 경쟁이 아니라 뭐 고르게 나눠줄 수도 없고 특혜 시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그러면 희박하죠. 세 번째 기준은 뭐가 됩니까? 세 번째 기준에서는 그냥 행사를 하는 거. 행사를 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물량이 출해될 가능성이 제한적이죠. 그럼 결론은 주가가 일부 희석된다는 건 노출돼 있었고 그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행사돼서 나올 물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희석이 되고 난다면 그 다음 거래대금만 유지되고 있다면 그 거래대금이 최소 10위 안에 가급적이면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HMM의 상반기에 그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바로. 결론적으로 셀리드 같은 경우는 연 3거래일째 뭐 10%, 20%씩 등락이 계속 나왔잖아요. 이현제약 최근에 마찬가지고. 여긴 시가총액 1조 미만. 여기는 이제 1조를 훌쩍 넘긴 상태예요. 그럼. 교육만 받으시면 오늘도 15% 그러나서 차익 실현. 얼마나 행복합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조 미만짜리는 굳이 이제 왜? 조 단위의 종목에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도 어마어마한 폭풍 랠리가 나왔고 우리가 그 수익 다 잡아냈고 HMM도 셀리드 같은 경우도 오늘의 기준에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나는 이런 변동성이 너무 무서워요 하시면은 이제 SM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13%의 매집 5월 7일 이후에 또 삼성 엔지니어링 어때요? 6% 이상의 매집. 와 대박인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제대로 잘 교육받으셔서 잡아내실 수 있다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와 언제요? 이게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풍제약의 오늘의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거래량 곱하기
오늘 평균 단가 해주면은 매매 평균 단가 해주면 거래대금 나오겠죠.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최상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최상의 상승률이에요. 부럽죠? 내일도 이런 종목 잡으셔야 되겠죠. 거래대금이 거의 1조에 육박합니다. 9,900억. 1조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1조에. 그렇게 돼서 삼성전자 바로 밑에. 두산중공업이 시세가 나온 거는 어떻게부터 나왔어요? 처음에 2천억 살짝 못 미치는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 2천억 살짝 못 미치는 흐름. 그러고 나서 5월 26일 날 2천억 돌파의 양봉. 2천억 돌파의 양봉. 5월 26일 날. 그리고 나서 계속 2천억, 3천억, 5천억, 1조 4천억. 그러고 나서 2조. 그러니까 모든 시장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3만 2천원까지 찍은 종목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죠. 윤정도는 낄낄낄낄 웃으면서 여러분들께 또 여러분들도 채팅방에서 와 행복해요. 노란톡 국민톡 채팅방에서 윤정도 555 검색하시고 윤정도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4번째 방은 윤정도 숫자 555 넣으셔야 됩니다. 비밀번호는요. 상한가 잡으셔야죠. 3333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어우 행복해요. 두산중공업 우린 너무 행복해요. HMM 너무 행복했어요. 어우 신풍제약 어우 오늘도 대박이네.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의 기준. 요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도 68,000원. 여기서부터도 10% 이상의 흐름. 어우 10%대 어떻게 또 따라붙어요? 아니 그걸 못 따라붙으면 23%짜리 상한가 종목 못 들여다보는 거죠. 명확하게 기준점이 있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의 기준. 조금 이따 두산중공업 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의 교육을 또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 국민톡 그다음에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형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데 거기다 올려주세요. 뭐라고?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그러면 무엇을 드릴 거냐면 거거거거 한번 가시면요. 어제 수요일 날 야간에 해드린 거래량 교육 동영상도 있어요. 그 우리 PD 선생님이 잘라놓으셨나 모르겠는데 안 잘라놓으셨으면 어제 야간 거래량 교육 잘라서 그 링크를 올려놔야 돼. 잘랐습니다. 날 보여주는 게 아니야. 링크를 올려놔야 돼. 그걸 모르겠으면 뭐 직원분하고 의논해서 올리셔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거래량 교육 자료 드리면 되니까. 채팅방에 자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팅방에 거거거거 한번 눌러보세요. 거거거거 또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형 채널에 거거거거 저도 거거거거 누를게요. 거거거거 이거 누르면은 우리 직원분께서는 어떻게 주시냐면은 거거거거 거래량 자료 있죠. 낱장 파일 그다음 PDF 파일 그다음에 거래량 교육 링크가 지금 이제 한두 개가 아니야. 사실은 여러 개야. 그 말이 윤정도가 바뀌는지 보세요. 안 바뀌어. 정형화된 자료가 있죠. 그거 쫙 올려드릴게요. 지금 거거거거 빨리 쭉쭉쭉 올려주시고 지금 자료 빨리 올려주시면 돼요. 자료 올려주시고 여러분들도 거거거거 그 다음에 유튜브에 엄지척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엄지척이 아니라 싫어요. 누구냐 지금 뭐 광고를 했어요. 뭐를 했어요. 지금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 채널에 104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더 들어오시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엄지척 눌러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거래량 교육자료 받아가셔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최소 앞부분은 사실상 밋밋하죠. 거래대금이. 근데 앞부분에 밋밋한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졌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못 봤다면 그 다음에 절반이 눌렸는데 편입합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들 얘기고. 절반이 밀렸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그러다가 에이 뭐야 하고 실망 매물 나와서 밀리는 거지. 앞부분에 거래 터지는 걸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후속타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사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또 사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후속타가 또 안 나와. 그럼 빠져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후속타가 나와주면 후속타가 계속 나오는데 라고 하다가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 밀려 내려오면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 고점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시 50분 언제? 4월 15일 날. 4월 달에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이따 또 차트가 또 나올 겁니다. 4월 15일 날은 300만 줍니다. 300만 주면은 거래대금 2천억이 터진다 이거지. 2천억의 거래대금이면은 전체
시장에 2,300개 종목 중에 2천억 거래 대금이면은 20위 전후에 놓여져요. 그럼 누구나가 다 들여다보는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추세 강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주 기준. 지금 거거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쭉쭉. 그리고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 채널에 맨날 똑같은 얘기하게 하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노란톡, 국민톡 링크 걸어드리고 비밀번호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끔 매번 방송하다가 설명하지 않게끔 신풍제. 그 다음에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5월 6일 날은 야간 교육을 통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둔화되면 주가가 밀린다? 아니에요. 거래량이 둔화되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다가 이제 못 견디니까 물량들이 출회가 되죠. 이게 일봉이 아니에요. 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더 적나라해요. 거래대금으로 보시는 거고 원래. 거래대금이 없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다가 거래대금이 한번 터질 때에는 말 그대로 이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는 거는 이 추세를 기대할 때이고 여기서 돌리는 흐름을 기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 얼마? 2천억 원의 거래대금 터질 때 왜? 2천억 원이 돼야 전체 시장에서 20위 전후의 순위에 놓인다. 그럼 그 2천억 원을 보고 대처할 수가 있다. 그 기준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5월 11일 8시 54분이에요. 5월 11일 8시 54분 기준에서도 600만 주의 거래량을 잡아드립니다. 왜 갑자기 300만 주에서 600만 주로 툭 치고 올라가죠? 그 전 거래일에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을 때. 거래가 수반돼 있으면 그 다음 거래는 앞전에 의미 있는 거래의 70%, 바로 전 거래일이면 80% 수준의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조금 이따 그 거래량 자료 올려드린다고. 지금 노란톡에도 거래량 자료 쓱 다 올려드렸죠. 거래량 자료 쓱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래량 자료 올려드렸으면 그 안에 윤정두가 하는 얘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만 해도 4월 21일만 해도 윤정두가 거래대금이요 1월 11일 날 44조 4천억까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 3천억 정도는 돼야 전체에서 좀 시각에 들어옵니다. 3천억이 터지면 거래량 없는 날 같은 경우는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10위 안에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그래야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 거래량 3천억 잡으십시오. 3천억 기준의 거래량을 잡으십시오. 근데 결국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거래량이. 그러니까 후속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거래량 교육받고 온라인 교육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예? 지금 TV 열심히 보면서 공부한 덕분에 추천주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밑에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은 채팅방 보시면요. 오늘도 올려주신 내용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교육받고 너무 행복합니다. 교육받고 계좌가 빨갛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 캡처 다 해주세요. 캡처 다 해주시고 아까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질문 나왔다고 그랬죠. 두산중공업 지금 많이 빠지는데 8%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편입할까요?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기준거래량 4천만 주가 안 터졌고 거기에 음봉인데 이걸 낙폭과대로 보고 편입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교육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 여기 거래대금을 보여드렸는데 거래량으로만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둔화되니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런 양봉이 안 나와요. 이러한 캔들의 크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으로는요. 여기서 이만큼 더 거래대금이 실려있죠.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거래대금이 죽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꼬리가 길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일단 4월 달에 한번 터지면서 흐름이죠. 그런데 후속타가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캔들의 이 크기보다 캔들의 크기가 다 작아져요. 작아지고 밀려 내려오는 거는 그거는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캔들의 크기가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올라가더라도 신뢰도가 안 실립니다. 신뢰도가 안 나요. 신뢰도가. 한 방에 꽁꽁 맞아버린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그 다음 기준에 거래량 터져줘야 됩니다.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에 오늘 거래량이 빵하고 실려졌어요. 빵하고. 이 빵하고 거래량이 실려졌는데 1,300만 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직전 거래일 기준에서는 얼마? 80%. 1,000만 주가 실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일도 8천억 이상, 금요일에도 8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또 다음 주에도 8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간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을 줄이죠. 왜? 80%가 아닌 70% 기준 잡으니까 900만 주, 또 800만 주.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밋밋해지면 그 다음에는 거래량 어떻게 해요? 더 줄이죠. 어떻게? 다시 2천. 그렇게 됐을 때 시초가 대비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임 폭이 시초가 대비 변동성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최소 7%에서 10% 이상 나옵니다. 어떻게 되면 1,000만 주의 거래량이 신풍제약 터지면 이현제약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이현제약의 경우에도 2천억만 터지면 되겠다? 아니에요. 최근에 거래량 많이 터진 게 1,500만 주 수준입니다. 곱하기 70% 잡아줘서 1,000만 주 정도. 그러면 5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2천억, 3천억만 터져도 순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앞전에 터진 거래량에 대한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뭐 셀리드와 함께 최근 계속 같이 움직이는데 6월 9일에도 1,000만 주. 6월 10일에도 1,000만 주. 그 기준 거래량을 잡아들여서 오늘 결국은 거래량을 수반하지 못하니 1.6. 거래량이라는 게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5분봉이라고 잡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거래량만 기준을 잡을 때. 예? 터져 있다가 주가 기준이 거래량 터지면 같이 움직이다가 주가가 못 움직여. 왜? 위에 있는 매물을 잡아가야 거래량이 계속 수반되겠죠.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막 수반돼 있었다면은 위에 있는 물량을 또 잡아가야 거래량이 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둔화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물량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둔화된다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1,000만 주에 대한 10시까지 기준에 예를 들어서 300만 주가 실려요. 야, 이거 거래량 실리고 양봉이 다 들어가야지 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낭패를 본다는 게 아무렇게나 들어가 뭐 3분의 1 꼬리 달렸다 들어가 2분의 1 꼬리 달렸다고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배울 때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꼬리 달고 내려오면 뭐 요 3분의 1 지점에서 편입하세요. 뭐 2분의 1 지점에서 지지받고 편입하세요. 지지를 받는다는 게 거래가 터지면서 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가 안 나오고 계속 흐지부지 흘러가고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결국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는데 개장초에만 반짝하고 안 터지면 이현제약처럼 꼬리 달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오늘 셀리드처럼 400만 주 터져줘야 했는데 개장초에 빵 터졌다가 고점 딱 형성되고 질질질질 밀려 내려오다가 결국은 그럼 거래가 둔화돼서 안 실린다는 거죠. 그 교육을 뒷부분에 두산중공업 할 때 해드릴 테니까 자세히 이것도 또 배우시란 말이에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 어때요? 1,000만 주의 기준에서 계속 6월 8일이든 야간 교육이니까 6월 9일자 관심 종목의 기준을 또 6월 10일자에도 1,000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십시오. 노란톡에도 똑같이 올려드려요. 노란톡 지금 이제 링크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걸 공지로 정해놓고 매번 똑같은 얘기하지 않게. 그래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이 매번 오셔서 공지에서 보고 아 노란톡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윤정두 숫자 55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링크를 받고 들어오시든 유튜브에 윤정두의 주식형이 계시면 그 링크 받아서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대신에 비밀번호가 뭐다? 상한가 한번 잡자. 다음 주에도 상한가 4종목의 상한가를 잡자. 3333. 이게 비밀번호라고. 결론적으로 이현제약의 1,000만 주의 기준에 약식으로 좀 배워보신다면 9시 기준에 1%면 얼마예요? 10만 주죠. 10만 주. 그리고 9시 2분에 소문이 나 있는 상태라고 친다면 5% 50만 주. 9시 10분에는요. 10% 100만 주. 9시 30분에는요. 200만 주. 10시까지는요. 300만 주. 근데 지금 9시 10분까지 해서 20분까지 해서 30분까지 해서 거래량이 수반됐다가 둔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결국은 위에 매물을 현재가 창에서 위에 이렇게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물을 누군가 사줘야 돼. 예? 목요일 날 기준에 노란톡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야 셀리드하고 이현제약 나 손실 보고 나가는 거야. 우와 짜증나. 그러면서 욕하고 나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고점 대비 밀려내려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분명히 금요일의 기준에서도 1,000만 주, 셀리드 400만 주 이렇게 말씀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손실 났다고. 여러분들이 들어간다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어. 이 매물에서. 그럼 누가 후속타로 누가 사줘요?
사줘야 올라갈 거 아니야. 두산중공업이야. 그냥 와 원전 테마야. 그런다고 그냥 올라가? 누군가 이걸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개장 초에 거래 터뜨리면서 아랫방향 매물은 다 샀는데 그 다음 어느 시점에 딱 멈췄는데 이걸 안 사. 그리고 눌려 있어 계속. 거래대금은 둔화돼 있어. 근데 끝까지 안 사. 그럼 빠져나오란 얘기고. 응?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또 혹은 횡보하는데 또 혹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이 매물을 누군가 확 잡아가면서 들어올리면 그러면 거기서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번의 흐름이 후속타가 또 나와줘야 된다. 또 계속 시간별로 이 거래량을 충족시키고 계속 양봉을. 그래야만 오늘의 신풍잡처럼 빵.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다 쳐드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캔들에 대한 교육이죠. 오늘 캔들 교육 안 해드릴 거 좀 더 캔들 채팅 출석 검사할 텐데 장악형, 장악 확인형이죠. 후속의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후속의 거래되는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캔들 크기가 어떻게 돼? 작아지죠. 작아지잖아요. 캔들 크기가 앞에보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꼭 밀린다는 게 아니니까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물량에도 미끄러져 버린다는 거. 거래량 없죠. 거래대금 없죠. 이게 터질 줄 알았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게 터질 줄 알았다면 그건 주가 조작이죠. 펀드멘탈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냥 심리적인 뉴스 내용이죠. 결론은요. 터질 때 들어가면 돼. 만약에 이날 못 봤어. 그럼 그 다음날 거래대금 터지면 터진다는 게 뭐예요? 이 거래량 또 앞에 있는 의미 있는 거래량 그 거래량의 얼마? 70% 이상 터져주면 된다. 근데 그 다음날 이 길의 경우에는 80%. 앞에 보니까 이 정도가 의미가 있어. 여기까지의 기준을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거래대금이 뭐 한 7천억, 8천억이야. 시간은 지나 있고. 그러면 뭐 크게. 그러면 가장 마지막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이면 이 정도라는 거죠. 4, 5천억대. 그래서 이 거래량의 얼마? 70% 수준. 또 요 거래량의 80% 수준.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결국은 개파락이 살짝 나와요. 캔들이 쉽다고요? 시초가가 개파락이 나은지를 확인도 못하는데 쉬워요. 기초부터 배우시라고. 추석 체크 한번 갑시다. 캔들 한번. 캔들. 악쓸 힘도 없어. 캔들. 나 물 마실 거야. 캔들. 얼른. 저도 채팅방에 캔들 올립니다. 캔들. 캔들. 여러분들이 캔들 올려주시고, 캔들. 얼른 캔들 올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캔들 자료 다 올려드릴 테니까, 캔들 도서 있죠? 한 권 지금 통으로 올려주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신 직원분께서 캔들 지금 캔들 자료 있잖아요. 캔들 자료 통으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새배령 교육부터 장학형 교육부터, 전부 돼 있잖아요. 그 동영상 링크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형 검색해서 유튜브 지금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고 윤정도의 주식형 채널 내에 캔들 교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료로 다 오픈해놨잖아요. 그거 보십시오. 한 강좌당 보통 막 20분씩 돼 있어. 그거 보시면 이 내용들이 다 나와요. 이 거래량이 수반되는 상태에서 후속의 거래량이 수반돼야 캔들의 패턴 기준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 꼬리가 달리는 시점에서 어떻게 차익 실현 납니다. 캔들 4대 천왕 캔들 4대 천왕 나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내 종목 좀 이렇게 상승장악형 샛배령 변형 샛배령 상승장악형 이런 캔들이 나와서 따라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캔들이 떴는데 만약에 손절 범위를 이탈시키면 나 손절할 수 있는 과감한 그러한 교육도 시켜주세요. 저 물도 마실 거예요. 빨리 캔들 쭉쭉 물병 이거 상표 가려야지 이거. 얼른 유튜브 쪽도 지금 12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 120분 들어와 계시면 한 80분 정도 해주셔야지. 지금 38분이 엄지척인데 엄지척 엄지척 캔들 그리고 전체 방을 뭐 다 넣어주실 필요 없어. 14개 방이 있는데 열심히 능동적이신 방에만 우리가 자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후속의 거래대금이 실리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눌려버립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였다가 양봉으로 나왔다 꼬리를 달았겠죠. 그럼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거래는 어떻게 됐겠어요? 거래는 동시효과와 9시 10분, 9시 반까지는 실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점의 물량을 뚫지 못하고 매물에 부딪히고 내려오다 보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생겨있던 거래량이 줄어요? 아니죠.
둔화된다. 둔화된다. 여러분이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윤정두가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상승인대 확인형이 떠서 무조건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이 고점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양봉이었잖아요. 그럼 요 위에 매물이 이렇게 호가창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군가 잡아갔어야죠. 근데 못 잡아갔잖아. 그럼 내일 시도를 한번 보는 거죠. 내일도 못 잡아가.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악형이 뜨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링크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악형이 떴을 때 요 구간을 넘기는 시점부터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요 고점까지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장악형이 확인되고 난 다음에 들여다보게 됐다면 그 다음날의 기준에 요 고점까지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장악 확인형이 뜰 때 이렇게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고점까지 또 잡을 수 있다. 그거는 세계에도 없어요. 지금 캔들에 대한 기준은요. 400년 전에 일본에서 혼마 문에히사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혼마 가문의 양자로 들어간 분. 근데 그분 관련된 책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전설의 고향을 쓴다니까요. 대서사시를 쓴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마가요 400년 전에 태어나서요 양자로 들어갔는데요. 쌀 중개상 가문인데 혼마가 쫄딱 말아먹었다가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니까 촛불이 흔들리는 거 그걸 보고 아니 그게 왜 중요해 지금?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장악형이 왜 뜨고 전제 조건이 어떤 전제 조건에서 뜨고 장악형이 뜨면 어디서 편입하고 순조로는 어디서 잡을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도서 내용이 혼마 400년 전 책에는 없어요 사실.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장악형이 뜨면 상승 반전한다. 하락 장악형이 뜨면 하락 반전한다. 이렇게뿐이 없습니다.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스티브 니슨이라는 분인데 80년대 중반에 도서를 일본 가서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정리를 해서 전 세계로 뿌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일본식 이름, 영국식 이름, 또 한국식 이름, 한국식 이름의 한자 이름까지. 근데 그분의 내용도 80년대 후반이면 뭐예요?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이고 객장에서 우리가 전표를 써서 창구에 넣으면 그럼 거기서 이제 주문을 대리해서 넣어주는. 그러니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의 또 변동성의 차이가 지금하고는 사뭇 다른. 그래서 이 기준도 완전히 다른. 그리고 그분 도서에도 편입 구간이 어딘지, 손절 구간이 어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뜨면 움직인다. 윤정도는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런 게 있으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직 노란톡 안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왜? 이게 도서 자료거든요. 시중에서 지금 못 구해요. 왜? 절판됐거든. 더 이상 찍지를 않아요. 윤정도가. 뭐 온라인 시대에 무슨 이걸 왜 찍습니까? 그냥 뿌려드리면 되지 무료로. 그렇게 해서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 이 자료 내용을 그대로 무료로 뿌려드립니다.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윤정두 555 윤정두 치시고 숫자 555 그렇게 검색하시면 14번째 방에 와요. 그러면 3333 유튜브 윤정두의 주식형 채널에 계신 분들은요. 보시면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오시면 이 자료 그냥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얼른 오시고 장악형이 떴을 때 얼마큼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매일매일 똑같이 어떻게 설명해? 유튜브에 있다고. 구독 신청을 하시라고요. 이거는 교육받는 건 아무 때나 보시면 되는데 구독 신청하시는 이유는 이런 이연제약을 장중에 20분씩 녹화를 해서 올려드려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요. 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까지를 편입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미끄러지면 손절 보면 여기가 이탈되면 손절입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오늘 기준 잡아드린 게 48,400원인가요? 이탈되면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왜? 아까 이연제약의 요 몸통의 시가 부분이 그 부분이 훼손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서의 완성도가 나오질 않죠. 결국은 그 자리를 이탈하면 차익 실현. 결국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거 갖고 손실 봤어 그러면서 왜 아무 데서나 따라붙냐고. 그리고 따라붙었다고 쳐도 손절 범위를 명확히 지키시면 행복해야지. 와 행복하다. 와 행복하다 이렇게. 나 교육받고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다 해야죠. 와 나 이거 손절 잘했다. 내일 올라가면 내일 또다시 들여다보지 뭐. 그런 식으로. 방송 보면서 공부하면서 대박 났어요. 이런 식의 감사 인사가 올라와야죠.
오늘 방송 끝나고도 보니까 몇 개 있어. 그거 캡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22시 방송 2부 때 갖고 나가려고 그래. 갖고 나와서 또 보여드리려고. 능동적으로 오셔서 공부 좀 하십시오. 응? 기준거래량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잡으시고 그 범위에서 오늘 완성되지 못한 상승 형태 확인형을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고 변형형이라도 주말 기준에 주봉 기준에 이 꼬리 부분을 감싸왔는지 거래량 거래대금은 터져 있으니까 월봉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게 버거우시면 로그 차트 퍼센테이지로 보는 로그 차트를 참조하시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또다시 23시 기준에 교육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잠시 숨 쉰 줄 알아요? 지금 이 영상이 주말에 재방송으로 나갈 수 있거든. 잠시 쉬어야 커팅을 하고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어떤 내용 볼까요? 셀리드입니다. 5월 11일 이후에 이것도 소름이 돋아요. 지금 3거래일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대금이 죽는 순간은 못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제2의 두산중공업이 될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다만 제2의 두산중공업이 되는 전제 조건이 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뉴스 내용 가지고 이게 끝내주고 이 업체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결론은 수급입니다. 변동성의 종목은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기아, 현대차 이런 데서 수익을 당연히 주력주에서 비중 채워서 채워가는 거죠. 근데 그쪽에서는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다 따지는 거고 셀리드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따지기보다는 펀더멘탈도 따지고 성장성도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상의 뭐 중장기 관점에서 한번 봐볼까의 기준이고 지금 주가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철저히 거래량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대금이 4,550억이에요. 오늘이요 2,330억 거래대금이 22 2천억 넘기는 종목도 이제는 20위에 못 들어올 경우도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 5월 10일 날 이미 벌써 거래가 이때 초대량으로 터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들여다보던 종목이 아니었다면 이날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뭐라 그래. 여러분 대박 나셨죠. 아 우리 셀리드 여기서 샀는데 이거 분봉이거든요. 10분봉. 여기서 샀는데 뭐 일봉에서 거래대금도 없는 날 샀대. 아니 일봉에서 거래대금도 없는 날 어떻게 삽니까? 윤정도는 거짓 프로그램 안 하잖아. 이현제약 셀리드를 미리 사놨다? 뻥치지 말라 그래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사가지고 있어요? 펀더멘탈이 그렇다고 저평가가 아닌데. 결국은 거래대금이 이게 10분봉인데 일주 월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산중공업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20배가 아니라 5일 평균, 20일 평균. 또 그거는 추세 매매라고 기준 잡으면 이런 장대 양봉의 변동성을 원하려면 이런 캔들에서 이런 캔들을 원하신다면 최소 거래대금이 얼마 2천억 이상은 터져줘야 시장에 관심을 받고 변동이 나온다. 오늘도 4천억, 5천억 터지죠. 그런데도 양봉으로 마감 못 치고 꼬리를 달아요. 왜? 전거래일의 거래량이 더 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6월 8일 날 뭐라 그러냐면 6월 8일 야간 교육에서 기준 잡아드리는 거예요. 6월 7일도 마찬가지고. 3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놓으십시오. 그게 최소 범위의 거래량입니다. 앞전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이게 3천억이에요. 2천억을 넘겼죠. 그 앞전 거래량이 2천억을 넘겼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6월 9일 날 6월 10일 공략할 종목.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공략할 종목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언제? 2부 시간에. 결론적으로 셀리드는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월 10일 날 8시 53분에 여러분들이 또 놓치실까 봐 셀리드는 400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시호가의 1% 얼마? 4만 주. 9시 2분에 5% 20만 주. 그죠? 요 기준의 거래량이 터지는지 봐야 돼요. 이게 터지려면 또 어떻게 돼요? 갭 상승이 살짝 나와야 되겠죠. 혹은 개파락이 크게 나오든가. 근데 보합 출발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9시 10분까지 10%니까 40만 주의 거래량이 실리느냐. 그 이후에 거래량이 실려주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었으면 따라 붙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범위에 추가적으로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유지되느냐. 그건 뭐예요? 여기까지 양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물들. 여러분들 호가창에 나와 있는 매물들. 이거를
또 치고 돌려줘야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게 안 나오면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거래가 오늘은 400만 주가 안 돼요. 둔화됩니다. 15%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그것을 배우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수익 내느냐, 수익 내고 공부를 하느냐, 그걸 잘 고민을 해보세요. 공부해서 수익 내느냐, 수익 내고 공부할 거냐. 무슨 얘기냐면은 유튜브에 있는 자료들 가지고 공부하시면서 혼자 매매해서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매일매일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어제도 올려드렸잖아요. 어제도 노란톡에 6월 9일 12시 10분입니다. 올려드립니다. 현재가 13만 4,100원입니다. 19.20입니다. 분명히 개장 전에 오픈해드렸고 거래량이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랬고, 이게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 거래량이 이미 300만 주 터져 있어요. 기준 거래량 300만 주 잡아드렸는데 12시 10분에 이미, 그러면 9시, 9시 10분, 9시 30분, 10시에 벌써 이미 거래는 수반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따라붙었으면 지금 19%가 아니라 24%씩 올라갔죠. 그렇게 올라갔을 때 결국은 고점 대비 이렇게 2.5% 밀리면, 또 5% 밀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평균 13만 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제 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되는데 고점 돌파할 때는 못 들어갑니다. 왜?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못 따라붙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3분의 1 지점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편입 기준이 아니지. 그게 13%니까 1조 이상짜리는 10%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라고 해놨잖아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 재편입 범위 설정해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면서 설명 다 잡아드렸잖아요. 자, 11만 원에 저가가 얼마였어요? 저가가 10만 5,700원까지 빠졌었거든. 시초가 11만 300원이고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거래 실리면서 돌리면서, 그러면서 11만 원에 편입이 되셨다면 최소 요 가격에는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재편입의 기준은 3분의 1, 2분의 1을 보실 수 있는데 고점에 차익 실현 잘하신 분들은 재편입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10%가 넘는 지점에서는 편입의 관점을 보지 않습니다. 교육도 해드렸어요. 또 계속 교육해드렸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찍는 화면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요. 이것도 지금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시커매요. 이게 방송용 송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미리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5분봉 차트에서 놓고 보실 때 6월 9일자에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돌려줄 때 거래가 수반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미처 못 봤어. 만약에 개장 초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못 보고 있었어. 근데 거래 터지고 변동이 나왔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후속타가 없어서 캔들이 작아진 상태라면은 그 다음 후속타가 나올 때 들어가는 기준이 잡힌다 그랬죠. 이게 11만 원대. 이게. 만약에라도 월봉 차트의 이 흐름이 부담이 된다? 그럼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래량이 아닌 거래 대금. 더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입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돼요? 15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라고까지. 13만 원이었잖아, 목표 주가. 근데 1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까지. 일본 기준의 상승 삼각형의 기준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쁩니다. 뭐가?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앞전 거래대금까지 넘기고 터뜨리고 움직임. 그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게 뭐라고요? 어찌됐건 2천억 이상, 3천억 기준. 지금 이거 화면 좀 봐보세요. 지금 해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피디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팍스경제TV에서 찍었을 때 해상도하고 화면하고 지금 이렇게 시커멓거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확인됐어요? 응. 다시 교육용 땡겨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 그 거래대금의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300만 주 양봉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량 300만 주의 기준이 이제는 아니다. 넘겨진다. 어떻게? 4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444 하면서 400만 주 거래량이 나와야 이때 거래가 어떻게 된다? 또다시 10% 이상, 시초가 대비 10% 이상 나오십니다. 결국은요.
400만 줍니다. 444 얘기하고 나서 오늘의 기준에 16만 5천 원, 5분봉에 20만 주 목표주가 상향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2,7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 고점 돌파 14만 9,300원 돌파하긴 하는데 어제 오늘 수익이 월등히 많이 났다. 그런 분들은 그럼 고점 돌파할 때. 아니 이걸 왜 아무 데서나 잡냐고. 왜 아무 데서나 잡아놓고 교육 이렇게 성대 결절을 해. 교육 이렇게 해드렸는데 에이 그러면서 욕하면서 나가는 건 뭐야.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마인드 컨트롤 안 되는 분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6월 10일 기준에 9시 32분에 샐러드의 목표주가, 셀리드의 목표주가 16만 5천 원, 현재가 14만 4,500원, 11.50%입니다. 거래대금 기준에 1,654억까지 터졌습니다. 고점이 14만 9,300원, 15.20%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2.5%, 14만 5,600원, 14만 1,8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누구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있고 누구는 고점에 잡아 손실 났다고 욕하고 나가고 되겠냐고요. 응? 결론적으로 제 편입의 기준 잡아드리고 제 편입의 기준에서는 여기 정확히 써 있습니다. 뭐라고? 제 편입의 기준에서는 의미 있는 거래량 5분봉 거래량이 터져줘야 제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응?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면서 딱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매직 계산기에서 뭐라고? 맨 처음에 영상을 녹화할 때 9시 14분에 캡처한 매직 계산기 그때까지도 4.86이었어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와 행복했겠지. 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 고가가 14만 9,300원이거든. 그래서 저 고점 대비해서 얼마? 2.5%,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VI라는 것을 만끽해 보셨고 오늘 그 흐름 속에서 5분봉 기준 보시면은 5분봉 6월 10일이면 여기죠. 개장 초에 어떻게 됩니까? 9시 10분까지. 9시 10분까지 기준 거래량 400만 주 대비 40만 주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20만 주 거래량이 여기니까 40만 주에 육박하는. 그리고 나서의 흐름 잠깐 멈추고 있다가 바로 9시 반까지 80만 주 터지면 되는데 그 이상의 거래량이 빵 터져버리죠. 그 이상의 거래량이 여기서. 그럼 여기서 들어가도 14만 원 수준. 그리고 나서 14만 9천 원 찍어줘. 개장 초에 여기서 그럼 잘 따라 붙었다면 그러면 오늘도 10% 수익. 별거 없어요. 그 거래량이 뒷부분에 안 실렸기 때문에 꼬리가 달린 거예요. 추가적으로 아니 내가 샀다고 누가 사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 차트의 기준이 월봉인데 거래대금이 아무리 많이 올라왔다 해도 부담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 로그 차트를 놓고 보세요. 로그. 퍼센테이지 차트. 그러면 이때 대비 지금 차트는 장중 기준입니다. 제한적 기준. 결론적으로 주봉의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더 높여드렸단 말이에요. 그 전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를 여기로 잡아드려서 13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그 13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이렇게 16만 원에서 16만 5천 원까지로. 이게 갭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계속 설명을 드린 거고 매직 시그널을 설명드린 거고 일본 기준의 상승 삼각형 여기서부터 거래가 수반됐잖아요. 그 거래가 뭐다? 앞에 의미 있는 거래를 월등히 넘겨줘 버렸어요. 의미 있는 거래가 2천억을 넘긴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에 70%만 실려도 됩니다. 300만 주면 뭐 더더욱 좋고요. 근데 그 거래량을 넘겨버렸어요. 이날 넘겼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기준은 400만 주로 거래량을 잡아드린 거예요. 왜? 이날 거래량이 거의 뭐 500만 주에 육박했거든. 그래서 여기 기준에 이 거래량이 80%한 400만 주를 넘겨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더 터지죠. 500만 주 이상 훌쩍. 그럼 오늘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400만 주 터져주십시오 했는데 400만 주가 채 안 됐어요. 왜? 고점의 매물을 잡지를 못했다니까. 내일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내일의 기준도 400만 주만 잡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내일 기준에 이 꼬리 이만큼 있잖아요. 이 꼬리를 감싸 안고 양봉이 되려면 내일 기준에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400만 주. 자, 셀리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리드는 향후에 4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줘야 시초가 대비 몇 퍼센트? 10%의 등락 범위를 기대할 수 있다. 자, 444 한번 갑시다. 444. 저 물도 좀 먹어야 되고 444. 오늘 100분 좀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엄지척 더 눌러주시고 70개 나와야죠. 지금 50개야. 예.
엄지척. 그리고 채팅방에 444. 얼른 444. 444 눌러주시고 444 그리고 뭐 한문으로 누가 막 글을 넣어주셨는데 저 뭔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444 얼른 노란톡에도 444 엄지척도 좀 눌러주시고 채팅방에도 444 그렇게 하고 나서 두산중공업 볼 거예요. 두산중공업 얼른 444 갑시다. 444 자 채팅방에 444 저도 보고 있습니다. 444 자 444 444 그렇게 해서 444 올려주시고 나면은 저희가 또 자료 추가적으로 올려드리고 벌써 이 그 광고쟁이들 또 이 광고쟁이들이 또 벌써 들어와서 광고를 막 넣고 있네요. 근데 이 광고쟁이들 그 업체명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주말에 송출본이 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우리 교육만 될지 몰라서 업체명을 지금 얘기를 못하네. 예? 그 업체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공문 보낸 것까지 있거든. 그거 언론 공중파에까지 제보할 거예요 다. 박성재 TV 쪽에도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래서 업체명 지우고 방송에서 한번 보여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으시니까. 그 친구들이 무작위로 막 운영자인 척하면서 이쪽 방으로 오세요. 운영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속아가지고 걸로 갔더니 전화번호 주세요. 윤정도인 줄 알고 갔는데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줬더니 스팸 전화 오고 돈 주시면 저희가 운영해 드릴게요. 그렇게 아주 못된 짓거리하고 대박 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해서 회원가입시키고 그거를 왜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어찌됐건 그 업체가 또 들어와서 광고를 또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지 고민입니다. 444 능동적으로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한 페이지 쭉 넘깁시다. 우리 유튜브 쪽에서의 참여하신 분들도 444 그다음에 노란톡에 계신 분들도 444 삼성 엔지니어링 봐주시나요 하셨는데 오늘 교육 내용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모자르면은 2부 타임에 진행해드리고 시간이 맞아지면은 1부 타임에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리드 부분을 그렇게 해서 개장 초의 기준의 흐름에 5분봉 기준에서 요자락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쉬운 게 어떻겠습니까? 변동성 종목이. 안정성으로 가려면은 정석 투자의 기준, 대형주의 주도주를 보셔야죠. 그래서 요 흐름인데 요자락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은 거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왜 들어가냐 이거야. 거래량 거래되면 실려 안 실려? 안 실렸잖아. 거래량 거래되고 막 실려 안 실려? 안 실렸잖아. 근데 왜 잡아놓고 왜 여기서 사서 나 손실 났어야 하냐고. 배움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에 5MA, 20MA 거래량이라면은 공격적이신 분들. 그리고 들어갔다. 만약에 들어갔다. 후속타가 없잖아요. 거래량이. 나와야죠. 그럼 우리는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을 잡죠.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수준. 그러면 분봉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주 거래량 수준이 터져줘야 돼요. 5분봉 기준에. 그게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그것만 원칙만 지키시면 되잖아요. 원칙. 그러면 오늘도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된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3월 11일 이후에 207%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제 100% 수준이죠. 왜냐하면 13,000원대에서부터 들여다봤었고 13,000원대. 근데 이때는 윤정두가 가장 강조드렸던 2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2천억.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의 기준이 잡히고 2천억 원의 기준이 잡히는 그런 시점이었다면은 그 수익인데 2천억 원을 넘기고 양봉이 나온 날은 5월 26일 15,000원 넘긴 날이에요. 그리고 17,000원까지 찍죠. 17,000원 넘기고 꼬리 달려서 우리는 차익 실현 그날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오늘 10.3% 거래대금 4위 여전히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죠. HMM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축소된 것처럼 이쪽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넘어와 버리고 이쪽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마찬가지 대한전선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끝.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제외 종목군의 기준은
투자 위험 지정 종목 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종목은 두산중공업이 지금 뭐 대한전선은 더 그 이전이고, 두산중공업은 6월 7일 날 투자 주의, 6월 8일 날 투자 경고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매매 제한적인 흐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4천만 주의 거래량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아까도 셀리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에 9시 동시호가의 1% 얼마, 그러면 40만 주가 터져주고, 그리고 9시 2분의 5% 얼마, 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리고 9시 30분까지 20%면 800만 주. 여기까지는 다 실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터뜨려준다면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 잡아놨잖아요. 기준 거래량의 거래량 개장초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쭉 뻗어 올라가? 그럼 여기서 단타 매매. 근데 그게 쉽냐고. 어렵죠. 그러면 다시 밀려 내려온 폭 보고 그러고 나서 돌려줄 때 요 부분의 공략도 가능했었다. 철저하게 거래량 추간될 때 혹은 저점 대비 2, 3% 돌릴 때 그 교육 오늘 지금 다시 또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으면 캔들 크기가 안 나온다니까. 캔들 크기가 안 나오죠. 캔들 크기가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느 한 시점에 밀리기 시작하면 쭉쭉쭉 밀려버려요. 주가가 거래량 없으면 빠집니다가 아니라 캔들 크기가 안 나오면.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히 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양봉의 요 크기가 2천억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2천억 넘기면서 빰빰빰빰 그리고 오버슈팅. 이날이 20%, 이날이 27%. 20% 올라간 날은 뭐예요?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 그리고 27%씩 막 치고 올라갔던 날은 뭐예요? 수주 발표인데 그 규모가 사실은 두산중공업 규모에는 제한적인 수주 실적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름을 끼얹는 거지. 쫙 적은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조금 전에 보신 매직 계산기처럼 차익 실현 범위를 명확히 잡아드려요. 뭐 27% 올랐는데 3분의 1 꼴이 달리면 9% 밀리면 차익 실현한다? 거짓말쟁이들. 그거는 불가능해요. 고점에서부터 오버슈팅이 나왔으면 거기서 꼬리를 날거나 음봉이면 차익 실현. 결론적으로 6월 7일 날 뭐라고 써있어요? 3시 10분에. 6월 7일 날 종가가 32,000원입니다. 근데 장중에요. 31,600원을 찍고 장중에 29,200원까지 내려와요. 5% 이상 7, 8% 밀리죠. 이걸 가지고 갔다고? 거짓말쟁이들 맨날 그 얘기잖아요. 20% 올라갔다가 쭉 밀려서 11%를 끝난 날도 그래도 뭐 전일 대비 올라갔잖아요. 그래놓고 그리고 올라가고 32,000원이니까 보셨죠? 냅두면 나가죠. 그리고 나서 음봉 떨어지고 지금 23,000원 되니까 32,000원에서 23,000원대 내려오니까 뭐라 그래요? 차익 실현하셨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해? 고점 대비 10%씩 밀려도 보셨죠? 갖고 가서 해놓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냐고. 응? 윤정도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대표님 두중 그냥 보이면 안 되겠죠. 뭐라 그래요? 고점 대비 5% 이상 조정 시엔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게 언제예요? 6월 7일 5시 10분, 13시 10분, 15시 10분. 결론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날 32,000원 찍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시초가 대비해서 또 2, 3% 혹은 5% 밀리면 31,000원, 3만원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래서 31,100원에 6월 7일 6시 6분에 31,000원에 정재익 선생님이 전량 매도했어요. 유유. 그렇지만 만족합니다. 왜? 31,10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32,000원 돼버렸거든. 그렇지만 만족합니다. 왜? 기준점을 지켰으니까. 장중에 깨고 내려갔는데 장중에 5% 이상 깼는데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또 29,500원 송우영 선생님이 6월 7일 날 10시 11분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린이 이렇게 큰 수익 처음이에요. 와 3만 원 목표 주가 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오늘 28,350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아쉽네요. 아쉽기는 23,000원이지 지금. 그러니까 송우영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8,000원대 들어간 거 그냥 대표님 교육받고 제시한 목표 주가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또 윤정수 씨 덕분에 삼성 엔지니어링 50% 오늘 또 신고가 또 나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또 나왔어. 그리고 나서 두산중공업 45%인데 언제 이게 6월 3일이죠.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6월 3일 공공시약 그럼 6월 2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저게 얼마까지 가요? 27% 추가 폭등 나오고 그 100% 수익 넘기신 거지. 응? 테라바다 선생님.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톡에 계신 분들은
후배분들을 위해서 수익 계좌 올려주세요. 혹은 수익 났다 올려주세요. 난 교육받았더니 이렇게 수익 났더라. 나 이번에 두산중공업 더블 났다. 셀리드 가지고 단기간에 50% 60% 수익 났다. 그거 올려주시라고. 다른 분들 보고 배우시게끔. 공부해서 나 혼자 해서 수익 내보겠다. 이거보다는 수익 내면서 공부하면 돼요. 그 방법은요. 노란톡에서 윤정두가 동영상 다 올려드리잖아.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구나. 수익 내시고 주식 초보입니다. 일주일 교육받고 두산중공업 16% 수익입니다. 6월 7일 날. 주식 초보가 다 써있잖아요. 수익 챙기세요. 두산 정말 대박이네요. 이강훈 선생님 수익 100%. 흐흐흐. 전부 두중이 전부 다 매도해서 1472 선생님. 그래도 원칙대로 하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두중 22,050원. 와우. 전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단 또 다시 잡아놨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부 두산중공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두산중공업 대단합니다. 이거의 기준이잖아요. 2천억 원을 좀 넘겨주는 종목을 보자.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70% 수준인데 전거래일 기준에서는 80%까지 잡는다. 그리고 무조건 거래대금이 전거래일 대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신풍제약 시젠처럼 2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 작년에 2조 원을 넘기는 거래대금 막 터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뭐 1조 8천억 터져야 돼. 그러지 않는다. 결국은 두산중공업 1조 4천억 넘겼을 때 어떻게 돼요? 대략 7천억 원의 거래대금 모자에서 3,500만 주, 뭐 3천만 주 이렇게 기준 잡아드렸죠. 그러고 나서 2조를 넘겨요. 그래서 4천만 주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 2조를 넘기는 종목 1조 정도는 터져야 변동성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조의 기준에서 또 변동성 잡아내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써놓습니다. 뭐라고 써놓냐면은 요 기준의 거래대금 이상 2천억 이상짜리 종목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래야 20위 안에 거래대금 종목에서 대처할 수 있다. 투자 위험 지정 종목은 배제한다. 대한전선 또 두산중공업 이제 6월 7일 이후에 개별 매매를 할 수 있다. 3,500만 주씩 이렇게 잡아드린 날짜가 뭐예요? 그 전날 거래가 터져 있었을 때. 그래서 3,500만 주, 이 정도는 7, 8천억 터져야 이제 또 변동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린 동시효과의 기준. 기준 거래량이 4천만 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두산중공업이. 그러면 내일 기준도 예를 들면 6월 11일 이후의 기준에서도 4천만 주의 기준이면 동시효과의 40만 주, 또 9시 10분에 400만 주, 9시 20분에 800만 주, 10시에 1200만 주 터지고 양봉. 내일 이 거래량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왜? 목요일 날 두산중공업이 10% 이상 빠지면서 23,000원대까지 갔는데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인이 100만 주를 샀어. 그래서 시간에서 강세를 띄어. 월요일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금요일 날 기준에서는 갭상승이 일부 나오겠죠. 흥분하겠죠. 조금만 톡 건드려놔도 팡팡 치고 올려요. 평균 단가 낮추겠다고 막 올려요. 낙폭과대라고 막 들어와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신 분들, 우연찮게 차익 실현하신 분들 어디서 대살까다가 막 들어와요. 이번에 못 사면 놓칠 것 같아서 막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양봉이 나오면 따라 붙는 건 괜찮습니다. 이 거래량은 제가 볼 땐 나온다고 봐요. 9시 반 정도까지는. 근데 10시까지의 30%가 안 실리거나 혹은 거래량이 실리는 게 주춤거리고 고점을 못 넘기거나 11시, 12시까지의 40%, 50%까지 이 거래량을 못 실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장에 거래량이 안 실릴 가능성, 오전장에 이 거래량 실리고 양봉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갭상승 나오고 양봉일 가능성. 근데 뒤로 가면서 거래량이 둔화되고 안 실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 높다고 봅니다. 개장 초에 강세를 떴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개장 초에 강세를 떴다가 올라가다 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기에 거래량은 일부 실리지만 결국은 종가에는 4천만 주가 안 실릴 가능성이 더더욱 높다.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치 않은 분들은 안 하는 게 맞고 윤정두한테 도움받으실 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동영상 보시는 게 맞고 유튜브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신청하셔서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리면 띵똥 소리 듣고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외국인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 100만 주 샀다? 주식 수가 몇 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식 수 몇 주예요? 4억.
2,200만 주. 거기에 100만 주면 얼마예요? 0.25%가 안 돼요. 0.25%도 안 사고 그걸 가지고 많이 샀나? 혹은 샀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SM은요.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13% 매집했어요. 꾹 눌러놓고 조금 전에 질문 주신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4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서 6% 이상 2,500억 이상을 매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내요. 근데 두산중공업 0.25%, 0.25% 그거 샀다고 내일 흥분해서 변동이 나오면 시간에서 강세를 탔다고 내일 따라붙으면 자칫 잘못 따라붙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윤정도 말이 틀리려면은 그냥 4천만 주 기준 거래량에 계속 거래가 수반돼야 돼. 거래가 수반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위에 고점을 누군가가 계속 사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다시 한번 갑니다. 444 상상상으로 갑시다. 상상상. 아이 뭐 까짓 거 상한가 한번 나오면 되지. 상상상 333 얼른 빨리 상상상.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교육 받으십시다. 저점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어디서 또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상상상. 이거 남들은 다 고점 잡아서 3만 원에 차익 실현하고 와 언제 다 지사해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에서 잡혀서 엉엉엉 울고 있고 우리는 따블 나갖고 행복해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에서 이거 어디서 어떻게 이거 손절 어떻게 해? 혹은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 이러면 되겠냐고. 상상상 빨리. 유튜브 윤정도의 주식 투기형에서도 상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상상 내일부터는 엄격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오는 링크 달아드리고 항상 라이브 방송 공지에 올려드려야 되죠. 새로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오픈할 때마다 직원분께서는 매번 이 얘기 나오지 않게끔 제발 좀 부탁인데 성대 결절이 괜히 오는 게 아니야. 상상상 그리고 엄지척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이 기준점대로만 대처를 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 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은 아까 이 거래량 자료 올려드렸잖아요. 링크도 올려드렸잖아요. 어제 링크도 올려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야 얘네 지금 741명 방에 아예 대놓고 들어오는 애들인데 지금 이거 지금 방송이 주말에 나가는 방송인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주말에 나가는 방송이 될 수 있어? 그럼 아까 내가 일찍 알려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다른 걸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니까. 방송이 나가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지금 계속 방송용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더 섹시하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려고 그걸 물어보는데 그것도 제 의사 전달이 안 되면 어떡해. 지금 738명 방 14번째 방에 광고쟁이들 지금 선착순 30명 들어오죠. 지금 밑에 직원분들 직원분 계시면은 바른경제TV에 얘네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이베스의 염승환 부장까지 다 불러다가 하는 그 애들인데 바른경제TV라고 상장사에서 돈 50억 받아다가 TM 애들 200명 써가지고 불법 TM 돌리고 전화하고 여러분들 맨날 스팸오는 거 있죠. 그거 했던 애들인데 망했어. 망해가지고 여기저기 매각하려고 하다가 요즘 들어서 야 유튜브 하면 또 돈 된다더라.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지들 주가 조작하려고 그러는 건지 또 불법 행위를 또 해요. 그 바른경제TV 대표이사 직인 찍어가지고 우리가 고소장 넣었을 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광고업체가 한 겁니다. 죄송해요. 그거 밑에 직원분 그 스캔 뜬 거 있죠? 스캔 뜬 거 전체 채팅방에 다 올려주세요. 그거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안 알려줘? 아까 전화통화해서 물리적으로 안 되면 나 알려주라 그랬잖아. 밑에서 들으셨으면 싹 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번 보세요. 바른경제TV라는 친구들이 징자를 내서 돈을 더 받았나 봐. 아니면 매각을 한 건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유튜브 화면도 잘 이쁘게 꾸며놨어. 내용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시원하게 얘기하지만 개판이겠지. 광고에서 TM 돌려서 어린애들 20대 30대 뭐 어린애들 써가지고 이야 저 대박 내드릴게요. 가입하세요. 그런 애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독기관이 신고하면 없애준다며. 근데 왜 안 없애냐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셨죠? 지금 전체 팍스경제TV 방송 프로그램에 무조건 들어와서 계속 선착순 30명
아무개 팀장입니다 하는 놈들 있죠. 그 아무개 팀장이다 하는 친구들이 전부 바른경제TV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안 올라와? 응? 밑에 저 자료 찾고 있나? 스캔해 놓은 거 사원분이 스캔해서 올려줬으니까, 응? 임직원방에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해가지고 전체 고객분들한테 싹 보여드려요. 각 채팅방에 다 올려놔. 그거 실명하고 다 오픈해서 걔네들이 공문 발송한 거 그거 그렇게 파일로 올리지 말고 이 바보야. 딱 누구나가 보면 그냥 딱 볼 수 있게끔 낱장 파일로 그림 파일로 딱 올려주면 되잖아. 그죠? 딱 올려놓으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방 2부 타임에 제가 또 보여드릴게. 그리고 팍스경제TV에 그거 갖고 나갈 거야. 갖고 나갈 거니까 밑에 직원분은 바른경제TV라는 그 앞에 글자 발음만 지워. 경제TV라고 써놓은 거 보여주고 대표이사 이름하고 싹 올려버릴 테니까. 올려가지고 그 광고 아니니까 그거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광고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릴 테니까. 왜? 비밀번호를 오늘 바꿨는데 오늘 어떻게 알고 들어와?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수동으로 들어온 거잖아. 이거 진짜 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해도 검찰도 두 손 놓고 있고 고소를 해도 금감원도 두 손 놓고 있고. 지금 밑에 모니터링하는 분 다시 들었으면은 PDF 파일 이렇게 올려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걸 누가 이렇게 열어보겠어. 어떤 분이. 응? 그림 파일, 낱장 파일 올려두듯이 올려드리라고. 아시겠죠? 칼라 스캔 떠놓은 거 이거 그대로. 전화번호까지 다 들어있나?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번호까지 싹 다. 그리고 얘들 명함까지 싹 다 올려버려요. 명함이나 이런 거 싹 불법 업체입니다라고. 지금 또 들어와서 지금 방송 볼 거야 아마 얘네도.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은 안 보겠지만은. 야 이거 심각한 애들이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영선 팀장 해가지고 왕관을 쓰고 들어와요. 그러면 카카오에 신고를 한단 말이야. 카카오에 공지사항 올려놓은 거 있죠. 제가 스캔해 준 거. 그것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채팅에 넣어주시면 돼. 카카오에서 이런 짓거리 하는 애들은 다 막겠습니다. 지들이 해놨으면은 내일 전 직원들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사무팀하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카카오에 다 연락 취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든가. 얘네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공문 쓰라 그랬더니 윤종훈 대표님을 너무 괴롭히고 있고 뭐 정신 나간 것들이야. 뭐 그런 얘기를 써. 공문 형식으로 써야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친구들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누가 카카오에서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해갖고 지금 제가 나중에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운영자인 것처럼 왕관 쓰고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걸었는데 그 비밀번호를 수동으로 치고 들어오는 애들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광고쟁이에요 이거. 이거 전화번호 혹시 공문에 지들이 잘못했습니다 보낸 공문에 전화번호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나? 전화번호 위에 있네. 바른경제TV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싹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화해서 항의 전화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피해보신 분들은 이쪽에 다 항의를 하셔도 되고 이거 금융당국에 다 신고하셔도 되고 이 겁 없는 친구들이 이거 그리고 직원 아이디나 회사 법인 아이디로 유튜브 또 들어가가지고 우리 거 계정 막히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바른경제TV 염승한 이베스트 부장 불러다가 영상 찍은 것부터 해서 지들 자체적인 애들 검증 안 된 애들 방송도 못 나온 애들 영상 찍은 거 리플렛 다 달아놔 이거. 바른경제TV에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스팸 행위 안 하겠습니다. 한 거 싹 다 걸어놓으세요. 이거 지금 교육받아야 될 시간에 저 화면을 저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지금 잠깐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이거 좀 여기다 깔아주실래? 여기다 내가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지금 어찌됐건 100분 이상 보고 계시니까 그 화면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서 지금 이거 화면 지우고 난 다음에 다운받을 수 없나? 인터넷에서? 네. 지금 띄워줘봐 지금. PDF 파일 지금 공문 지들이 보낸 거. 바른경제TV라는 업체가 유튜브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문 보내드린 거 카톡방에 보시면 공문에 대표이사 직인 찍어서 담당자 애들 명함까지 내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작업 다 해줘요. 젊은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작업 다 해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PDF 파일 지금 여기다 해야지. 여기 방송 나가게끔.
그러니까 여기다 받는 거야? 여기 여기가 아니고? 아, 여기 있는 거 다른 올려서 컴퓨터 아니야? 저쪽으로 아니잖아. 이게 컴퓨터 뒤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여기서 아무나 받으시면 되잖아. PDF 파일을 지금 여기서 받을 거야? 밑에서 받아도 되잖아, 전화해서. 아니면 그 노트북에서 받으면 되잖아, 노트북 켜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방송 나갈 거 아니면은 어차피 점속 인원 재밌으신가 봐. 막 흥분해갖고 있으니 재밌으신가 봐. 이것도 커팅해가지고 제목 자체를 바른경제TV 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딱 올려버려. 동영상을. 그럼 클릭수 나오겠지. 바른경제TV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뭐 계속 뭐든 넣어서 얘네들이 클릭수가 나와서 모든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애들입니다라고 지들이 공문 보내서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지들 직원들 명함까지 내가 싹 스캔해서 해줄 테니까 내일 기준에 PPT 파일로 그들 직원들 우리 만들어 놓은 게 다 있어요. 금감원이나 검찰에 다 고소한 내용이. 그래서 그들 불법 행위한 1대1 상담한 그 불법 파일부터 해서 다 있어요. 저희가 수익 보장해 준다는 막 그런 것까지. 그래서 그거를 명함하고 그 담당자 친구들 이름까지 대표이사 이름은 지들이 공문 보냈으니까 다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당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어차피 이 방송이 이제 저는 송출될 걸로 생각해서 주말 걸로 녹화를 했는데 송출이 안 된다고 치고 오늘 어차피 23시 10분에 온라인 교육을 하죠. 그 온라인 교육 할 때 나머지 부분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교육할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 피해를 막기 위한 거예요. 저희야 피해가 없잖아. 저희야 무슨 피해가 있어요. 걔들이 광고를 하건 말고 그냥 광고 지우던가 아니면 뭐 신경 안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불법하는 애들이 TM만 200명을 쓴다니까. 전화 돌리는 애들만 200명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윤정도의 주식형 팍스경제 TV인지 알고 들어오셨는데 팀장입니다 하고 싹 올리니까 이게 운영장가하고 들어와서 전화번호는 그러면 윤정두가 뭐 정보 준대 해가지고 속아서 전화번호를 넣으면은 이 녀석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화해서 자 여러분 있잖아요 대박 내드릴게요 가입하세요 우리 수익 대박 나요 이거 불법이라고 해놓고 왜 금융당국이 안 잡냐고. 검찰 고소를 했는데 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 처리를 안 하냐고. 카카오는 왜 뒷짐지고 있냐고. 이런 아이들 싹 다 없애버리고 막아야지.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이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면 불법 행위라고 꼭 해. 이거 좀 확대돼서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응?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확대해서도 보세요. 나중에 돼서 이거를 2개, 3개로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오늘 방송 갖고 나갈 거니까 오늘 10시 방송에 여기 이거 바른경제TV 얘네들 요거 지금 저 어디였어 이거 기능 핑기능 요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앞에 왜 요 받자만 지워버리고 받자만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요거 받자만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 29층 호실은 진행 안 넣지. 그다음 전화번호 뒷부분만 요 한두 개 지워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만 지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은 우리 회사도 이름 나가면 광고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 이름도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 못된 것들이 여기 보면 쥐들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지금 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계시는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고소장도 같이 해줘. 우리 거 고소장 넣은 것까지 같이 할 테니까. 귀사의 내용 증명 불법 스팸에 대한 재발 방지 관련입니다. 당사는 귀사의 내용 증명을 접수하고 진위를 확인한 결과 거래처 마케팅 업체에서 DB 수집하려고 했더니 이 확 그냥 불법 행위를 지들이 한 거지 무슨. 그 업체가 그러면 처벌받아야지. 그럼 얘네 잡으면 그 업체가 처벌을 받겠지. 예?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에 당사에 거래 중인 DB 마케팅 협력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게 팍스경제TV도 내 대표이사님 내일 만날 거야. 농담 아니라 팍스경제TV 대표이사님도 내일 만날 거라고. 만나기 직전에 이제 담당자들한테 한 번 더 얘기해서 짜증 이빨에 내버릴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회사 차원에서 팍스경제TV가 막으라고. 기자분들 있잖아. 이런 불법 행위하는 거 취재하라고. 왜? KBS도 취재해서 공중파에서 취재해서 윤정도 인터뷰해서 9시 뉴스에 내놨는데 그 9시 뉴스 그 취재 결과 동영상 있죠? 그것도 다시 파일 달라고 그러세요. 링크 걸어가지고 계속 뿌려주세요. 응? 그렇게 하고 얘네들 바른경제TV 유튜브에 가서도 걔네들 그 글 링크에다 다 이거 걸어놓으시라고.
니들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이제 변호사가 얘기했겠지. 아이 그거 벌금 내면 돼요 라고 했겠지. 그런 불법 행위를 하잖아. 여러분들은 윤정두인 줄 알고 윤정두 운영자인 줄 알고 박승영 TV 운영자인 줄 알고 바른경제 TV 그 광고에 속아서 넘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다 줘버리고 전화 와서 수익 보장해 줄게요. 대박 내줍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이 어딨어. 쓰레기들도 아니고 어디다가 박승경 TV 윤정대 주식은 비밀번호를 오늘 바꿔놨는데 그거를 방송을 듣고 들어와서 지금 유튜브 방송을 아마 안 보고 있겠죠. 2부 시간 10시 방송에 윤정두가 이거 얘기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다르게라도 할 테니까 밑에 직원분은 이거 가릴 거 딱딱딱 실수 없이 가리고 너무 크니까 안 보이니까 이거 반 쪼개. 반 또 쪼개고 3분의 1로 쪼개서 3페이지로 주고 우리 고수장 주고 걔네들 명함도 상황 봐갖고 명함도 확 다 올려버릴까 보다 그냥. 유튜브에는 다 올릴게요 제가. 그리고 이 화면도 잘라서 잘라가지고 막 제목 여러 개로 해서 올려놓자고. 바른경제 TV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개 아니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고소를 해도 안 되고 이런 게 어딨어. 금융당국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거 이거 정리를 끝내놓고 죄송한데 이거 좀 내려주시고 나머지 교육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제가 10시에 또 방송 가야 되니까 마무리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10시에 방송을 가야 되니까 원고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와우 이거 딱 보는 화면에 아주 그냥 대놓고 비밀번호를 오늘 바꾸고 저녁에 바꾸는 거를 그거를 방송 보고 기어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 녀석들이. 어디서 감히 혼날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저런 친구들한테 당하시지 마시고요. 검증도 안 된 애들을 방송도 못 끼어 나오는 애들을 전문가랍시고 갖다 놓고 카톡방 운영한다고 갖다 놓고 TM 200명 돌려서 그 짓거리를 하는 혼날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를 그럼 이거 빨리 넘겨야 되겠네. 자, 제가 넘기면서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무조건 4천만 주. 두산중공업 4천.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저도 이제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피해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요. 피해 전화가 가끔씩 와요. 이런 친구들하고 또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까지도. 자, 그래서 페이지 넘기고 두산중공업 마무리해드리고 뒷부분에 아마 SM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대한항공, HMM 이렇게 있을 텐데 23시 방송에서 그 부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저 공문 수시로 계속 올려. 수시로 계속 올리고 얘네들 그 명함을 올려주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이 불법 업체다 얘기를 해줘야지. 이 불법 업체 이런 애들이 불법 업체다. 피해 보신 거 있으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명함보다도 그 저기 있죠. 그 지들이 공문 보내서 대표이사 명의로 공문 보내서 잘못했습니다 한 거. 그거를 중간중간에 쟤네들 광고 들어올 때마다 올려줘서 저 광고하는 애들이 이렇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바른경제 TV 업체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거꾸로 광고해주는 역할이 돼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깔끔하게 만들어놨어. 근데 다 검증 안 되는 애들, TM 애들, 아이고 참. 자, 쭉 넘깁니다. 이제 셀리드 넘기고 두산중공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 없으시죠? 요거 스팟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클릭수가 많이 나오는지. 많이 나와서 이 녀석들 다 잡아내야죠. 겁 없는 녀석들이 아주. 그렇게 하고 우리 고문변호사 쪽에도 그 기준 잡도록 하고 작가 선생님은 밑에서 다시 상의해가지고 왜 윤 대표가 저렇게 화가 났는지 저 친구들한테 고소장 넣고 공문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내면 되잖아. 박스경제 TV의 외주사업팀 윤정대 주식시장 사업팀입니다. 당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지금 관계기관에 고발 고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윤정두 대표님이와 임직원분들을 너무나 조롱하고 우롱하고 괴롭히고 있어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괴로운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천억,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리고 너무 많은 거래대금, 비이성적인 2조 원의 거래대금은 1년에 몇 종목이 안 나와요.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 정점입니다. 2조보다 많은 거래대금을 터뜨린 게 3조가 있겠죠. 그거는 삼성전자 액분 발표 났을 때, 그리고 시젠이 아니라 셀트리온 작년 2020년 11월 25일 날 26% 폭등 나올 때 우리 전량 차익 실현한 날, 그날 3조 6천억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거래대금 최상위는 8조 원을 훌쩍 넘긴 삼성전자의 1월 11일 2021년 1월 11일. 그거 이외에는 3조 원 넘는 종목은 없고요. 다 2조 원대인데 1년에 몇 종목 안 나와요. 올해는 두산중공업이 또 나왔죠. 그게 이제 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점이 됐다 끝나지는 않아요. 시젠도 정점을 잡고 또 돌리고 2조 터지고 2조 터지고 3번, 4번씩 2조가 터졌으니까. 5월 14일 날이 대박이었죠. 시젠 상한가 가는 날 진당치트 4종목의 거래대금은 시젠 2조 3천억, 나머지 3종목이 1조 7천억. 그래서 4조. 4조 원의 의미는 뭐다?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가 안 됐어요. 근데 종목 4개가 4조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또 2020년 2월 이전의 수준으로 가면 코스닥의 경우는 5조 원 미만인 날들이 많습니다. 근데 4종목이 4조를 터뜨렸다. 거기에 두산중공업 한 종목이 2조를 넘겼다. 물론 최근에 거래대금 좀 더 확장돼 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2천억 이상짜리 거래대금이 형성되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투자 위험 이렇게 지정되는 종목은 배제를 시켜도 나머지 종목이 여전히 많다. 마찬가지로 3,500만 주의 두산중공업 거래량, 또 지금은 4천만 주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죠. 그 기준을 좀 놓고 보시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4천만 주 거래량의 이러한 시간별로의 거래대금 거래량을 확인하시라는 거고, 금요일 기준에 두산중공업이 갭상승 이후에 살짝 강세를 띌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서 거래량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만, 추세적인 강세가 되려면 시간별로의 거래량 월등히 계속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눌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죠. 왜? 말씀드렸죠? 4억 2,200만 주짜리 종목에 100만 주, 0.25% 미만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흥분하면 안 되고, 그동안의 매도 부분에 대한 공매도 부분이든 대차의 상환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변동성에서는 동시효과 기준에 0.5%지만은 급격히 변화되어 있는 변동성에서는 동시효과의 1%, 4천만 주에 1%, 40만 주 이상의 거래가 실려야 된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얼마? 개장주에는 5%, 최대 장중에 10%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 1조 미만은요, 이현제약 같은 경우는 개장초 10%, 최대 15%. 근데 뭐 이현제약이 당장 내일 갭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고요. 결론적으로 윗꼬리에 3분의 1 지지가 되고 재돌파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다 꼬리가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 여기서 이 지점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돌려져야 됩니다. 그 거래가 수반된다는 건 뭐예요? 5분봉 기준에 일간 기준의 기준 거래량이 터져지고 5분봉 기준에 5MA, 20MA 최소, 그리고 5분봉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래를 넘기면서 돌려질 때 들어갈 수 있다. 그조차도 이게 만약에 상한가 같다 3분의 1이에요. 그럼 20%잖아요. 그럼 못 쫓아가지. 아시겠죠? 기준점은 일단은 시가총액 1조 이하 1조 미만의 10%냐 뭐 15%냐 그걸 기준 잡으시는 거고, 나머지 결론적으로 장중 고점 돌파 시에도 어떻게 된다? 장중 고점이 그것이 10%를 넘느냐, 1조 이상짜리 종목에, 그런 기준점을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 후에 2, 3% 반등. 어떻게 됐어요? 두산중공업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점이 형성되고 돌릴 때에는 2, 3% 돌릴 때 편입의 기준, 그리고 저가가 밀리면 손절. 이거는 좀 고수이신 분들이 할 수 있죠. 막 하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막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은 차익 실현 범위입니다. 어떻게 5조 이상짜리는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데
두산중공업이 4억 2,200만 주짜리에 3만 원을 넘겼으니까 12조, 13조를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12조를 훌쩍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의 변동성이 막 더블 이상 났죠. 그럴 때는 요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 이상의 변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4,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해야죠. 그죠? 그런 기준점. 그게 셀리드에도 적용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을 놓치지 않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편입 단가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짧은 구간에서라도 차익 실현해야죠. 오늘 이현제약처럼. 마찬가지예요. 상한가에도 50% 이상, 상한가 이탈 후 2, 3% 조정에는 전량 차익 실현. 이거를 차분하게 천천히 설명드린 거는 링크를 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참조하시고 평균 단가 대비해서 3% 조정 시에는 전량 손절을 한다. 단타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물리면 죽을 수 있어요.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폭등 나오다가 폭락 나오다가 난리 났다가 그 다음부터 쭉쭉쭉 밀려버리잖아요. 며칠 만에 두산중공업 며칠 만에 얼마 30% 이상 막 빠져버리잖아요. 어떻게 가면 안 돼. 편입 후의 변동성 제한적인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갔어. 양봉이야. 내일 아침에 두산중공업이 막 터졌어. 흥분했어 또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고점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 걸렸는데 이거를 못 잡아먹어 누군가가. 그러면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어떻게 돼? 거래대금은 둔화되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거래량은 둔화되잖아요. 여기서 터진 거래량 이상 터지지가 않잖아. 그럼 변동성이 안 나오죠. 그럴 땐 전량 매도. 마찬가지 거래량 둔화돼 전량 매도.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 다시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져. 오버나잇은 50% 미만만. 그래서 3월 7일 날 20%대 이상 폭등 나왔을 때 27% 폭등 나오고 32,000원간 두산중공업 만약에라도 갖고 왔다면 이 길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게 얼마? 31,000원, 3만 원. 그럼 우린 두산중공업 전량 차익 실현 끝. 그 다음에 단타 쳐서 수익 내고 끝. 오늘 기준에 2,800만 주뿐이 거래 안 터졌어요. 4천만 주 안 돼. 어디서도 못 들어가. 거래량 터진 게 없어. 거래량 터지고 양봉 나온 게 없어.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찌뿌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면 손절 끝. 이처럼 쉬운 게 없어요. 주식만큼 쉬운 게. 세상에. 요 기준에 요 날이 얼마? 거래대금 2천억이 안 돼요. 거래대금 2천억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2천억 터졌는데 음봉이야. 그 이후에 이게 2천억 터지고 양봉의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 터지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이 날이 언제라고요?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얘기 나오면서 20% 급등 이후에 꼬리. 전량 차익 실현. 냅뒀더니 더 가더라. 결국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양봉이니까 좋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장중에 31,600원까지 갔다가 29,200원까지 갔다가 32,000원 갔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8% 빠졌어. 전량 차익 실현 해야지. 여기서 못 따라붙더라도 전량 차익 실현 하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럴 때 따라붙는 거예요. 거래대금 터질 때만.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꼬리가 절반 달렸단 말이에요. 전량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날 7% 이상 올라왔거든. 그 원칙을 안 지키니까 절대 고점을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받고 수익 낼래요? 수익 내면서 교육 받을래요?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받으란 말이에요.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받으라고요. 7,681% 세계 기록이 우습습니까? 수익률 대 타이틀 8개가 우스워요? 요 기준에 3+2를 오늘 해드릴 테니까 3+2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께 9시간짜리 교육 동영상 5가지가 있어요. 그걸 얼마에 팔아요? 9시간 동영상 110만 원에 쿠팡, 티몬, 위모프에서 팔고 있죠. 14시간짜리 USB 팔고 있죠. 그거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전체 다 무료로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수익 내시면서 교육받으면 되잖아요. 셀리드 여기서 들어갈 차례입니다. 두산중공업 무조건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HMM 여기서 사야죠. 교육받으면서 수익 내면서 왜 팔아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고 조선인물 검색하면 나오는 윤정도예요. 34년 된 증권카드고 이게. 응? SBS, CNBC 남들 500만 원짜리 계좌로 40명 모아놓고 대회를 시킨 거야. 모의 계좌가 아니라 SBS, CNBC하고 대신증권하고. 윤정도만 1억 계좌에서 이수익. 나머지는 500만 원짜리 계좌 갖고 와가지고 적중률. 여기 보면 적중률도 1위 이렇게 돼 있어요. 적중률도 좋습니다라고.
적중률 16%짜리가 수익률 1위야. 어떻게? 500만 원씩 넣다가 깨지면 또 500 넣고 또 깨지면 500 넣고 그러다가 상한가 잡주 미수 몰빵으로 상한가 잡주 딱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상승률이 높아져. 적중률 16%. 참나. 윤정도는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 종목으로 6주 만에 28% 1억 계좌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내셔야 돼요. 이런 종목으로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나머지 마찬가지 다 방송하면이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고 작년같이 특이한 케이스만 1조 미만짜리에서 좀 수익도 내시고 교육받고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수익 내면서 교육받는 거예요. 그게 빠릅니다. 나는 무료로 즐길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면서 수익을 내십시오. 우리는 수익을 내면서 교육을 할 테니까. 오늘 12시까지 24시까지 전화를 받는데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카톡방에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특별 이벤트 페이지 있죠? 그 링크를 올려드리시고 그 링크 들어가시면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다 결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까지 결제하시는 분들 금요일 날 제2의 HMM, 제2의 두산중공업, 제2의 셀리드 편입해서 오늘 같은 날 빵 수익, 신풍제약 같은 종목 빵 수익 그렇게 내시고 편안하게 교육 받으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SM하고 이 화면만 빨리 넘겨드릴게요. 지금 벌써 원고 준비할 시간이 돼서 2부 시간에 진행해 드릴 내용들 SM 기준에 어떤 내용을 해드릴지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어떤 내용을 해드릴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 수급이 13% 매집이 돼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2부 시간에 11시 10분에 그리고 팍스윙즈 TV 10시에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 잡아드릴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돼서 화면을 다 못 보여드리는데 유튜브에 접속해 계신 분들은 그대로 접속해 계세요. 지금 제 귀 만졌어. 귀 왼쪽 귀. 우리들만의 신호가 있어. 왼쪽 귀 만졌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교육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뭐 캔들 교육이든 거래량 교육이든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시고 그 다음 캐치스탁의 윤정두닷컴에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가시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받고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익을 내고 교육을 받으세요. 라이브 방송에 함께 오셔서 VVIP 회원님들과 같이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22시에 박스넥 그리고 23시에 온라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